안녕하세요. 고전 책방지기 북나리입니다. 오늘날에는 여성들이 삶과 사랑의 적극적인 주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불과 몇 세기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여성이 스스로 사랑과 욕망의 주체가 된다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특정 여인이 주체가 되는 혹은 주체가 되고 싶어하는 삶에 대해 다루는 고전 작품이 있다면 그 작품에는 이미 파격과 외설과 부도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게 됐습니다. 안나 까레니나나 채털리 부인의 사랑,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마담 보바리 같은 작품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 작품들 속 여주인공들은 단순히 가정을 박차고 나간 선정적이고 파격적인 인물을 뛰어넘어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을 법한 인간의 다양한 특질들을 놀라울 만큼 예리하게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지나치기엔 아까운 인물들이죠. 심지어 마담 보바리를 쓴 독신 남성 작가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보바리 부인은 곧 나다라는 말까지 남길 정도로 보바리 부인이라는 인물 안에 성별을 뛰어넘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질을 담아내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세기의 프랑스 작가 귀스타브 플로베르가 쓴 마담 보바리를 소개해드리면서 출간 당시 외설 논란에 휩싸이며 법정까지 갔던 이 작품이 과연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모습을 담고 있기에 영원한 고전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작가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은둔에 가까운 삶을 산 고독한 남자였는데요. 말년에는 파산에 이른 조카딸을 돕느라 자신의 전 재산을 써버린 탓에 생활고에 허덕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그는 이런 고독하고 가난한 삶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고 돈과 사랑이라는 허영을 쫓아야 했던 인간 군상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담 보바리 속 보바리 부인은 시골 의사 남편과의 소박한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화려한 로맨스와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삶을 추구하다가 결국 거짓된 남자들과의 거짓 사랑과 거짓된 돈이었던 사채빚에 허덕여 비극을 맞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이렇게 끝내 잡지 못할 환상만 쫓느라 현실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맹목적 허영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쥘드 고띠에는 소설 속 보바리 부인의 모습에서 모티브를 얻어 보바리즘이란 말을 창시하기도 했는데요. 보바리즘은 자신이 만들어낸 환영을 쫓아 자신을 실제보다 과장해서 생각하는 허풍스러운 정신 상태를 뜻합니다. 그럼 이런 보바리즘의 주역이 어떻게 허영과 쇠락의 길을 가게 될지 지금부터 훗날 보바리 부인이 될 엠마를 만나기 위해 말을 타고 달리는 샤를르 보바리의 새벽 진찰길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서 부모의 지극정성 뒷바라지를 받으며 의사가 된 샤를르 보바리는 어느 날 다리뼈가 부러진 농부를 치료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탐스러운 검은 머리에 아름다운 갈색 눈을 가진 농부의 딸 엠마를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부의 집을 쉴 새 없이 들락거리다 결국 그녀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엠마는 샤를르의 외모가 좀 떨어지긴 해도 그와의 결혼이 지루한 시골 생활에서 새로운 구원이 될 거라 믿고 청혼을 수락하게 되죠. 하지만 진찰실이 딸린 소박한 신혼집에서의 생활은 기대했던 것만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그녀는 남편과 극장도 같이 가고 책도 같이 읽고 낭만적인 대화도 나누고 싶었지만 남편은 일과 식사, 잠자리 외에는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시계추 같은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 쉽게 아내도 자신처럼 행복할 거라고 믿었고 엠마는 혼자서만 행복에 안주해버린 남편의 태평스러움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남편보다는 집을 호화롭게 꾸미는 데 전념하면서 왜 결혼을 했는데도
자기 인생에는 책에서 등장하는 행복이나 정열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지 괴로워합니다. 그녀는 현실을 사는 여자가 아니라 낭만적인 소설 속에 등장하는 행복과 정열을 쫓는 여자였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엠마와 샤를르는 한 지체 높은 후작의 무도회에 초대받게 되는데요. 그녀는 무도회장을 가득 메운 화려한 가구와 식기들, 그리고 귀족들의 최신 유행 패션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설렙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무도회가 끝나고 그녀는 다시 현실 속 초라한 시골집에 돌아와야 했지만 무도회장에서 본 화려한 귀족들의 세계에 빼앗긴 마음은 좀처럼 현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녀는 무도회장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그들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을 느끼죠. 이때부터 그녀는 파리의 지도를 하나 사서 귀족들이 사는 파리의 골목을 누비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 파리 사교계의 최신 정보가 실린 신문도 빠지지 않고 구독합니다. 그러면서 무도회장에서 봤던 멋진 남자가 자신을 세련된 귀족들의 세계로 데려다주는 환상에 빠져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실과 꿈의 괴리가 크면 몸도 힘들어지죠. 그녀는 차츰 신경 과민에 시달려 몸져 눕게 되고 이런 아내의 모습이 걱정됐던 샤를르는 엠마에게 새로운 환경을 선사하기 위해 이사를 결심합니다. 보바리 부부는 새로운 도시에 정착해 딸을 낳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근처에 사는 젊은 싱글 귀족 로돌프 블랑제가 남편의 진료실을 찾았다가 아름다운 엠마의 모습을 보고 흑심을 품게 됩니다. 그는 숱한 연애 경험을 갖고 있어서 여자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바람둥이였는데요. 엠마를 처음 본 순간 이미 욕구불만에 시달리는 엠마의 마음을 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외로운 여자에게 조금만 다정하게 굴어주면 쉽게 넘어올 거라 확신하죠. 루돌프는 어느 날 마을의 행사장에서 만난 엠마에게 사람은 인습에 맞서 열정을 표현하며 살아야 한다며 사랑을 고백하고 엠마는 그의 마음을 받아줍니다. 그는 이미 다른 여자들에게도 숱하게 했던 달콤하고 낭만적인 말들로 엠마를 즐겁게 해주는데요. 엠마는 승마 연습을 빌미로 로돌프와 만남을 이어가다 그에게 몸도 허락하고 맙니다. 엠마는 이제 자신에게 뚱뚱하고 지루한 남편 대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소설 속에나 등장하던 정열의 세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합니다. 이제 그녀는 날이 밝자마자 이른 새벽에 로돌프를 찾아가기도 하고 헤어질 때가 되면 작별 인사를 15분 이상은 질질 끌면서 매달립니다. 여자의 마음을 얻었다고 확신한 로돌프는 이전처럼 그녀를 울릴 만한 달콤한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미치게 할 열렬한 애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 역시 식어가는 로돌프의 마음을 느끼지만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더욱더 그에게 집착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며느리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나무라는 시어머니와 크게 다툰 후 로돌프에게 자신을 데리고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를 부추겨 이탈리아로 달아날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이미 그녀에게 마음도 식고 또 도피 생활에 들어갈 돈도 부담스러웠던 로돌프는 같이 떠나기로 한 날 아침 그녀에게 편지 한 장만을 남긴 채 사라집니다. 편지에는 우리는 참으로 불행하고 무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죠. 충격을 받은 엠마는 이후 한 달 넘게 뇌염을 앓으며 남편의 간호를 받게 됩니다. 병에서 회복된 엠마는 어느 날 근처의 도시 루앙에 갔다가 한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었던
레옹이라는 젊은 법률학도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순진했던 과거와 달리 그동안 파리에서 숱한 도시 여자들을 겪으며 대범해진 레옹은 그녀에게 과거에 하지 못했던 열렬한 사랑 고백을 하게 되고 두 사람은 달리는 마차 안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눕니다. 그 뒤로 엠마는 남편에게 거짓 핑계를 대고 수시로 레옹과 부둣가 호텔에서의 밀회를 즐깁니다. 하지만 로돌프가 그랬듯 레옹도 여인의 육체를 한껏 탐하고 난 뒤 금세 시들해지고 두 사람은 서로 더 이상 소유의 기쁨과 놀라움을 느끼지 못하는 권태로운 관계가 되어갑니다. 엠마는 레옹의 사랑을 붙잡으려고 사채빚으로 산 값비싼 선물 공세를 해가며 더욱 집착하지만 레옹은 서기장으로서의 창창한 미래를 위해 유부녀와 놀아나지 말라는 주변 사람들의 경고를 받아들여 차츰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사랑도 식어가던 어느 날 그녀는 한 수도원의 담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녀는 멋진 남성들과 사랑을 나누며 그토록 바라던 정열의 세계로 들어가 봤지만 그 사랑과 정열도 현실 속에서는 결국 영원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미소에도 권태의 하품이 숨겨져 있고 어떠한 환희에도 저주가 숨겨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엠마는 계속되는 욕구불만 때문에 자파상 르르의 어음에 쉬지 않고 서명하며 값비싼 물건을 사들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24시간 이내에 즉시 8,000프랑의 빚을 갚지 않으면 차압에 의한 강제 집행을 한다는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녀는 르르의 집에 가서 울고불고 매달리며 빚을 갚을 기간을 연기해달라고 사정하지만 그녀의 허영을 이용해 한몫 단단히 챙기려 했던 르르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엠마가 소설 속에서 처음으로 체감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녀는 항상 사랑과 열정을 쫓으며 환상 속에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빚더미라는 현실을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부랴부랴 온 사방을 뛰어다니고 현재 애인인 레옹과 과거의 애인인 로돌프까지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이 없다며 외면해버리죠. 시시각각 차압의 압박은 다가오고 남편에게도 이제 차압 사실을 털어놓아야 하고 애인들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그녀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녀는 갑자기 비장한 표정으로 근처 약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비소를 한 움큼 집어내 입안에 털어 넣습니다. 그날 밤 비소의 독은 천천히 퍼져 그녀는 피를 토하고 괴로워하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녀가 성실하고 우직한 남편과의 소박한 삶에 안주할 수 있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고 잡으려 하면 쉽게 변질되고 마는 허구의 사랑과 자본만을 쫓으려 했던 한 여인의 비극을 통해 우리는 현실에 얼마만큼 뿌리내리며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사람들의 허영을 자극하는 자본주의 시대에는 아마 이 작품이 쓰여진 19세기 때보다 더 많은 보바리 부인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럼 잠들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것 잊지 마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